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저는 그때 진짜 멘탈이 터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매출의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디지털 노마드로 유럽에서 살고 있는 헨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이제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로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프리랜서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내 단가를 높이고 그 단가를 높인 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판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로고 디자인이라는 거를 판매를 했고 크몽이라는 그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크몽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전공자였고 제가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포트폴리오가 퀄리티가 너무나도 막 뛰어나서 저에게 이제 외주를 주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전략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을 했어요. 로고를 이제 2만 원도 팔아보고 3만 원도 팔아보고 6만 원, 9만 원까지 이제 팔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리뷰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이런 통계들이 나오면서 제가 점차적으로 단가를 높이고 그 이제 한 사람에게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을 받았다면 뭐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으면서 단가를 올려 나가고 있는 저도 단가를 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고 옛날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요즘 SNS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하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나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뭐 올린다든지 해서 고객 타겟층을 생각하지 않는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뭐 100만 원에 팔든 5만 원에 팔든 뭐 200만 원에 팔든 결국에는 우리 거를 사줄 사람들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지 않는다면 내가 실력이 정말 좋든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든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 단가 처음에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이 트래픽을 많이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뭐 트래픽을 끌고 왔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든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든 처음에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잘해요.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A부터 뭐 Z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는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딱 한 분야, 딱 하나의 업종 타겟팅을 좁혀야지 고객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페 디자인을 한다고 해볼게요. 나는 카페 전문 디자이너야. 그래서 이 카페는 나에게 맡겨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패션도 하고 카페도 하고 병원 쪽도 하고 학원 쪽도 해. 나 정말 다 잘하니까 우리한테 한번 맡겨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고객들은 내가 카페를 하니까 이 카페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 이거 다 잘하니까 내가 여기에 맡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단가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냐 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할 건데 내 전문 분야의 전문가한테 내가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15만 원을 주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만들어서 내 사업을 잘하고 싶지 이거를 어떻게든 깎아내가지고 이거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전문 분야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면 우리 고객들은 거기에 대한 소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포트폴리오를 스타일을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첫 번째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혹시 특정 플랫폼에서만 움직이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트래픽을 잘 끌고 오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크몽 있죠, 혹은 숨고 이런 데에서 한 군데에서만 어떤 제품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팔아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다가간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니까. 다만 이런 게 있어요. 크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숨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 페널티가 일주일, 뭐 2주일 서비스가 중단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크몽을 막 하는데
3개월 차, 4개월 차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매출이 300만 원, 400만 원이 나와서 내 순수입이 뭐 2, 300만 원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크몽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크몽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여러분이 해서 갑자기 일주일, 2주일 정책 위반을 딱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적이었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 매출이 갑자기 정말 반토막이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저는 그때 진짜 멘탈이 터졌거든요. 아,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뭐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정지래. 근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야. 내가 이제 매출이 나올 데가 없어.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강제 그냥 갑자기 쉼을 당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플랫폼에만 있지 말아라. 한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도 좋고 거기서 잘하는 것도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더 많은 트래픽을 끌고 와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분들이나 저한테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제가 뭐를 알려드리는 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빠르게 웹사이트 만드세요. 빠르게 자신의 쇼핑몰을 구축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트래픽을 우리 쇼핑몰 쪽, 우리 웹사이트로 끌고 와서 그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웹사이트 만들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고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때는 그런 플랫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나중에는 무조건 본인의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SNS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막 해요. 했는데 릴스가 잘 됐어. 바이럴이 잘 돼가지고 고객이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문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제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뭐 그 사람이 계좌이체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땡큐지만 그 사람들이 계좌이체 해줄지 카드 결제할지 우리 몰라요. 그럼 만약에 카드 결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크몽에 있는 결제창을 올려주고 거기에 있는 거를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SNS, 인스타그램 뜨게 하려고 막 릴스 아이디어 기획하고 릴스 영상 편집하고 영상 촬영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노력한 건데 왜 엄한 그런 외주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결제창을 올려준 다음에 20%, 10% 수수료를 떼내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20%, 10% 수수료 뗄 때는 크몽에서 들어온 고객분들을 결제를 이제 시켜주고 거기에서 너희 덕분에 내가 끊었다 고맙다 하면서 20%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마케팅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앞으로도 좀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결제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제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건 차라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은 결제 이렇게 올려주면 수수료 그렇게 많이 떼가진 않으니까 얘네 거 이제 딱 해서 리뷰도 좀 쌓게 하고 추천하기는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크몽에 내가 플랫폼에 들어가든 뭐 숨고에 들어가든 내가 내 트래픽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으로 결제를 내줘라.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영역 다각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해요. 알렉스 홀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알렉스, 너 요즘 사업 잘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사업가들은 좀 정장 같은 걸 입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정장 맞추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을 소개시켜 줄게. 그분한테 가봐. 그래서 알렉스가 그 맞춤형 정장을 맞추러 그 정장샵에 갑니다. 정장샵에 가서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배제하고 여기 마지막 얘기만 조금 하면은 전자샵에 갔는데 이 사람이 200만 원짜리 정장을 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장에 맞는 양말도 필요하고 정장에 맞는 조끼도 필요하고 정장에 맞는 뭐 벨트도 필요하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 서비스들을 제품들을 계속 이렇게 껴 넣어가지고 원래 200만 원이면 살 거를 이제 나머지 부속품까지 해가지고 250만 원에 사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예를 들어서 로고 디자인을 사러 왔어요. 로고 디자인을 사러 와서 내가 쓸 돈이 한 10만 원 정도였어.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로고 디자인 잘 해줘서 이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작업물을 준 다음에 이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이거 여기서 브랜드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명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제안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런 부속품들이 더 필요하다. 로고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 단가를 더블업 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업셀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세일즈하고 이렇게 해야지 10만 원 사러 왔다가 20만 원 쓰고 30만 원 쓰고 우리의 진짜 찐 고객이 돼서 우리에게
재구매를 계속해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에게 우리가 지속적인 디자인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외주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내 디자인 능력이 뭐 로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로고 디자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기술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분들에게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 단가가 올라가고 그 월급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협업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게 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은 뭐가 좋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로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디자이너님 혹시 패키지도 하세요? 혹시 웹사이트도 제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랬을 땐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미리 이런 협업,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넘겨줌으로써 이 사람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그냥 일정 수수료만 좀 떼어주고 이 사람한테 클라이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조금 잘 되어 있으면 대표님 저희가 제가 아는 이쪽이 있는데 이분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면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그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냥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디자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같이 해주겠대 라고 했을 때 뭐 가격적인 부분만 맞는다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업 같은 네트워킹도 우리가 미리 좀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도 수수료적인 부분, 그리고 그 협업하시는 분과 미리 맞춰놓은 금액적인 부분을 추가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는 바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바로 우리의 고객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자, 여기서 러셀 브론슨이 말하는 드림백 마케팅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백 마케팅은 내 꿈의 100명의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가 카페 디자인을 해요. 그럼 그 카페 사장님이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모여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카페 이런 곳에 모여 있을 겁니다. 네이버 카페 이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나의 서비스를 알리고 그분들과 인맥을 쌓고 그분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분들을 나의 클라이언트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곳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를 100곳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잠재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 100곳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물론 그 찾아 나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카페에서 뭐 상업적으로 했을 때 아마 방장분들이 퇴장을 시킬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퇴장을 안 받고 이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클라이언트를 유치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본인의 노하우들이 이제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뭐 카페는 이러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SNS도 당연히 인스타그램, 스레드 여러 공간들이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찾아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외주를, 수입 라인을,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3달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거 그냥 딱 듣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겠네가 아니라 내 브랜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좋을까? 나는 프리랜서인데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하나의 분야로 브랜딩을 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디자인 영역을 넓히고 협업으로 시너지를 받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서 마케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디테일한 스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매출의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프리랜서로 내 단가를 올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플래닝 해보시고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